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비륙에는 나중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청간호 씨가 정확하게 밝혔죠. 우씨예요, 우씨.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구수왕이 죽고, 요 온조왕의 후손입니다. 구수왕이 죽은 후 사반왕이라는 아들이 섰는데 이를 밀어내고 올라선 사람이 누구냐? 고이왕이에요. 이 고이왕이 비륙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이름이 우수예요. 이 사람을 내신자평. 지금 제일 우두머리죠. 수상이에요, 수상. 그 다음에 무두, 동생, 내법자평.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우씨예요, 우씨. 이게 비륙이에요. 그래서 이 고이왕은 어떻게 하냐? 강화도, 서해대도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도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어디를 쳐요? 요소를 치는 거예요. 그건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해양 세력이 누구냐? 비륙이고 이들이 바로 고이왕으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이 서옥주가 이 온조왕 때 이 남옥조 지역에서 투항해 오잖아요. 이들을 어디다 뒀냐? 예. 삼국사기에 뭐냐면 서부에 뒀어, 서부 지역. 그 서부에 해당되는 집단이 누구냐? 여기. 회해 집단이에요. 회해 집단. 이 회해 집단이 아마 이들의 집단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발굴을 해보면은 운양동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인천 지역, 검단 유종, 뭐 이런 데서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거가 그 동부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그런 금기거리 같은 게 나와요. 그 고구려하고 부여 이런 쪽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부여 지역에서 나온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꼭 대추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동부여 쪽에 보면은 대추알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곡이라 그랬어요. 붉은 옷. 네, 붉은 옷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이들이 그 북방 지역, 동부여나 그 고구려 지역에서 이동해 온 족속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옥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옥조는 삼국사기, 추모성왕,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죠, 주몽. B10년, BC 28년, 부의어미에게 명하여 북옥조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들을 성읍으로 삶았다. 그럼 북옥조는 어디 있었냐? 지금 연변에 있어요, 연변. 연변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하류. 그 지역이 북옥조입니다. 그런데 삼국지 동옥조 전에는 뭐라 그러냐? 북옥조는 치구루라고 하였다. 이렇게 써요. 그들과 접한 것이 음루인들인데 수로를 통하여 침공에 시달렸고 남쪽에는 동옥조가 있었다. 근데 동옥조하고 북옥조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800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습속은 동옥조와 같다. 같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동초랑 19년에 위나라 강국엄이 쳐들어왔죠. 그 국내성이 함락됐어요. 그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북옥조로 도망간 거예요. 북옥조로. 지금의 연변까지 튄 거예요. 그랬다가 미루와 우유가 이렇게 그 왕기, 쫓아온 놈이 누구냐면 현도태수 왕기예요. 그놈을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투항하는 척 하면서 칼로 찔러서 죽이죠. 그래갖고 이제 반격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 치면서 이제 국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연해주 지역을 발굴해 보니까 BC 4세기경부터 작곡을 농사를 지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돌이에요. 온돌을 사용했어요. 온돌은 우리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화가 뭐냐면 단결 문화, 크로우는 노프카 문화. 이건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부르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부르는 거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이 북옥조 문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북옥조는 북쪽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음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서로 섞여요.
그래서 이제 올가 문화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곡조의 문화는 연해주 지역의 크로우노프카 문화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단결 문화라고 부르는다. 그래서 이런 지역, 동령이라든가 훈춘이라든가 왕청이라든가 이런데 이게 다 어디냐 하면은 영길이죠, 영길. 조선족 자치주 그 안에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냐면 온돌이 나오는 거예요. 온돌. 이 온돌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 쭉. 그리고 페트로바 유적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제철 유적이 나와요. 쇠를 만들었던 청동기 슬래그, 풀무, 송풍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즈웨스토프칸 문화에서는 세영동검이 나와요. 단유세선 문경 이거 다 그 고조선 유물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르강 중류에서는 음노의 폴체 문화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남쪽에는 복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혼재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성강평원은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리강, 목단강, 그 다음에 송화강 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면서 삼강,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평원이다. 평야지대다. 그래서 상강평원입니다. 무지하게 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논농사를 지으려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들어갔거든요. 그 장덕진 씨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겨울이 너무 빨리 와요. 서리가 너무 빨리 내려요. 너무 넓어서 비행기로 비료를 뿌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옥저인들이 BC 2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여기에 복림고성이라는 성을 성하고 20여 개의 성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림고성을 보면은 전체 둘레가 6km예요, 6km. 무지하게 큰 성입니다. 근데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센터에 7번 성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마 왕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는 치도 있고 강루라 그래서 모서리에 누각도 있고 그래서 왕의 거처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돌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죠. 이게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요게 센터입니다. 요게 왕성이에요. 요 파란 거는 이제 요거 동거선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 또 산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완전히 방어 체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온 우리가 부곡조의 유물들. 요거 보세요. 요거는 지금 동부여계통 아닙니까? 부여계통에 이렇게 그 안테나식 동검, 세형 동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부곡조의 유물이다. 그러니까 부곡조는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죠. 요지요. 여기가 부곡조, 여기가 동옥조, 부곡조, 여기가 서옥조, 그 다음에 여기가 남옥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복림고성이에요. 아까 그 큰 성. 여기 보면 9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요 센터, 요게 7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림고성이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성벽. 쭉 돼 있고. 이제 음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루는 가장 별 볼 일 없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음루는 처음에는 숙신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음루로 불렀다가 음루라고 부를 때는 부여에 속했어요. 그랬다가 말갈이를 부르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말갈로 부를 때는 어디에 속했느냐? 고구려에 속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해에 속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사에서 끊어버렸어요. 일본인들도. 그래서 지금 발해사를 우리나라에서 뜯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게 동북공정이고 그게 만선사관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뜯어내는 작업을 그렇게 기를 쓰고 했느냐? 근데 그게 거의 성공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발해의 모든 수도는 만주에 있습니다. 간도죠. 근데 그걸 고구려에다 들이댔어요. 고구려도 그걸 끊어내려고 작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고구려의 수도 중에 하나가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고래 힘줄이에요. 잘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발해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가 이것을 논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를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신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냐? 청나라의 김육불이라는 학자예요. 대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정식으로 한 게 누구냐? 유득공이에요. 유득공.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득공, 발해고라는. 자, 여기 뭐라고 됐냐면, 근데 그 말갈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진이 돼요. 여진. 그래서 뭐냐면 금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요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여진이 나중에 만주족이 돼요. 그래서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뭐냐?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왜 중요하냐? 중국을 먹어요. 중국을 먹고 조선을 제압하고. 그런데 그들을 우리 한민족에서 끊어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만주족과 우리는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말도 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천대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해요. 다시 정신 차려서 그들을 우리 민족으로, 민족의 역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말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유득공이? 남북국시대, 남북국시대. 왜?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던 거예요. 왜? 고구려에는 영계소문이 죽자 나라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만주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거짓말이거든요. 안 잊어버렸어요. 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발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해가 북국, 남쪽에는 신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북쪽에는 금나라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 뭐냐? 고려죠, 고려. 그리고 북쪽에는 청나라, 남쪽에는 조선이에요. 끊임없이 남북국 시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쪼그라들어서 신라, 고려, 조선이라는 쥐씨할 만한 땅덩어리 갖고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천만회입니다. 천만회. 왜? 제1차 남북조 시대가 누구냐? 발해와 신라. 제2차 남북조 시대가 뭐냐? 금나라와 고려. 제3차 남북조 시대가 청나라와 조선입니다. 제대로 써야 돼. 제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음루예요. 음루. 음루는 부여의 동북쪽 천여리에 있고 큰 바다에 닿았다. 연해주니까. 남쪽은 북옥조와 접해 있다. 그 북쪽 끝 얼마인지 모르겠다. 산이 많고 험준하며 생김새는 부여 사람과 흡사하며 언어는 부여나 고구려와 같지 않다. 오곡과 소, 말, 삼배가 산출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우리 민족 중에서 문화가 가장 떨어지는 족속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추우니까. 그래서 이 음루의 문화를 뭐라냐? 폴체 문화라고 불러요. 폴체. 그래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인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네, 흑룡강이에요. 네, 흑룡강 여기에 니콜라옙카 여기에 20여 개의 유족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폴체인들은 아래는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고 가파른 경사면에 언덕이나 곳
곳이라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죠. 해변에. 주거지를 깊이가 1 내지 1.5m에 이게 땅을 파고 살았어요. 실제로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추우니까. 이게 사다리를 놓고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자,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망추, 그물추, 낚싯바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철기로 만든 화살촉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칼, 이 갑옷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뻘채 문화. 포채가 아니라 뻘채입니다. 폴. 이건 강인욱 교수가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이제 쓴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사할린 앞바다에서 그쪽에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연대 측정했더니 BC 5세기에서 4세기에 나온 철제 장검, 아까 보셨죠?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뻘채 문화의 방사선 특징 요거 측정했더니 BC 8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뻘채 문화를 계승한 말갈 문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음누죠.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지에서는 요 뻘채 문화를 뭘 하냐, 올가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가파른 언덕이나 산꼭대기에 마을을 가지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연해주에 그 홍계호라고 있어요. 흥계호. 거기에 우수리강 중류지역 이쪽을 있다. 그래서 이들이 AD 2세기 정도가 되면 밑으로 내려와요. 점차 남하해요. 남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곡조인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부곡조의 문화가 점점 작아진다. 이게 이제 여기 유적이 있는 거예요. 유적지가.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제 늪지대거든요. 이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려면 좀 힘들겠죠. 예. 그리고 요게 보세요. 요게 음누예요. 여기 이제 강인욱 교수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요게 보세요. 요게 음누였고, 요게 부곡조겠죠. 요렇게. 이게 BC 4세기에서 1세기거든. 근데 이게 AD 1세기로 넘어오면은 이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이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밀리는 거예요. 밑으로 쭉 밀려요. 여긴 동옥조죠. 여기 동옥조. 여기가 서옥조. 여기가 음루.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가 되면서 왜냐면 추우니까 자꾸 밀고 내려오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우수리강이죠. 이렇게. 우수리강. 요게 이제 송화강. 이렇게. 음루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요거를 이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옥조는 여기 동옥조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동옥조, 여기가 북옥조, 그 다음에 이쪽에 음루, 그 다음에 이쪽이 서옥조, 그 다음에 여기가 남옥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막 이 기록이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막 헤매게 돼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이상하거든요. 이게 꼬여서 그래요. 그걸 뽑아서 다시 재정리를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이 부여 같은 경우도 이 망명부여 얘네들 처음에 여기 있었거든. 여기다가 일로 이동해 가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동해 갔다가 이 백제한테 깨지고 또 이들한테 깨져서 또 이쪽으로 또 이동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부여, 그 다음에 동부여, 그 다음에 졸본부여, 그 다음에 여기 망명부여,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리 안 하고 뭉뚱그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혼재돼 있고 막 어지러워요. 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딱 구분을 해서 지역이 틀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